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재수없는 랑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자, 이번엔 특별히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는 첫 번째 항을 A 그리고 공비를 R 이라고 했을 때 등비수열은 A의 R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던 게 우리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요 AR의 n-1제곱 요 등비수열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R의 n제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R의 n제곱의 이제 수렴 발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공비라는 걸 계속해서 곱했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을 그려보고 이게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R이 1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R이 1이 된다면 1을 아무리 곱해도 얼마가 되나요? 네, 맞아요. R을 아무리 곱해도 계속 1이 되겠죠. 그래서 R이 1인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떻게 돼요? 그냥 1로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1보다 큰 이쪽 영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1보다 큰 값을 계속해서 곱해 나간다 라고 한다면 그 값은 점점 작아지거나 어떤 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되는데 1보다 큰 값이 들어갈 때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R이 1보다 큰 경우에 R의 n제곱은 발산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발산한다, 진동한다 라고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자, 그 공비가 음수라면은 공비값이 계속 곱해질 때마다 짝수홀수의 부호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바뀌게 되는데 0부터 1 사이의 이 값은 바뀌긴 바뀌되 부호는 바뀌지만 점점 작아지면서 얼마로 가까워지냐면 0으로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의 공비를 갖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점점 1보다 작은 값을 곱하기 때문에 부호는 바뀌지만 점점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부호가 바뀌고 곱하면 곱할수록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그 절대값은 커지게 돼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더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하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R의 n제곱의 수렴 발산은 R의 부호에 따라서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n제곱은요.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무한대로 발산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죠. 그리고 R이 1일 경우에는 1은 아무리 곱해도 다시 1이기 때문에 1이 될 거고요. 1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경우에는 어떤 값을 곱하든지
점점 작아질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진동 발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동 발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요 수렴 범위를 가끔 수렴 조건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가끔씩 물어봐요.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 뭐랑 비교가 되냐면요. 무한 등비급수, 이제 등비급수하고 나중에 가서 비교를 해서 조건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래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공비값이 얼마일 경우, 어떤 범위에 있을 경우에 수렴하는지를 살펴보면 R이 얼마일 때?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는 얼마로 수렴한다는 거? 0으로 수렴하고 그 이외의 범위에서는 발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 마이너스 1도 포함을 시켜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R의 n제곱인 경우에는 수열이 R의 n제곱인 경우에는 언제 수렴하냐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합니다. 수렴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a 곱하기 R의 n-1제곱은요. 우리가 a가 곱해진 값이 크게 문제가 안 되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을 하고 특별히 a가 다른 때는 영향을 안 주는데 a가 만약에 얼마가 된다면 a가 만약에 0이 된다면 r이 어떤 값이 오더라도 그냥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신가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공비값만 보고도 우리가 얼마로 수렴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비를 우리가 잘 설정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 수렴하는지를 찾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또 참고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형태 이전에 극한에서 문제화됐던 건 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형태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줬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주는 방법을 취했어요. 자, 하지만 이런 방법, 최고차항의 차수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깔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이 무한대에 이제 뭐가 포함되냐면 등비수열이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극한이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 예전에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원래 풀이에서 어떤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냐면 바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값으로 나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도 밑이 가장 큰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단 이제 밑이라는 건 우리 여기 요 부분 공비에 해당하는 건데 요 밑이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밑에 절대값이 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진폭 곱했을 때 진폭이 가장 큰 밑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밑에 절대값은 이제 분모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모의 최거차항으로 놔두듯이 분모에서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항, 진폭이 가장 큰 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런 형태에서는요, 우리가 비슷한데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묶어준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다시 곱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경우는 R에 따라서 언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하고 그 수렴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 R의 n제곱, 요 공비, 요 밑 자체가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R의 범위를 판정해서 수렴하는 범위를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 사용됐던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분모의 밑에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나눈다라는 거. 이것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급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